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김익태입니다. 초저출생의 영향으로 제주에서도 초등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 혹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집중진단 제주 오늘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돌봄과 문화, 체육 시설 등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 복합시설에 관해 알아보고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모형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아라동 갑 선거구 도의원이시죠.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 홍인숙 제주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라동 갑 홍인숙 의원입니다. 네, 제주시 중부선거구 교육위원이시죠.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교육발전연구회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고유숙 제주도의회 교육위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 고유숙입니다. 제주도의 문화, 체육 그리고 평생교육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네, 제주 교육시설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고경우 제주도교육청 교육시설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경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학생만을 위한 단순 학습 공간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의 중심지로서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이용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자. 이게 학교 복합시설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고유숙 의원님, 네. 그 대표로 있는 그 도의원 연구모임에서 최근에 토론회도 하셨던데 이런 학교 복합시설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좀 궁금합니다. 네. 진행자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학교 교육 활동과 평생교육 시설에 이제 평생교육에 함께 이용하기 위해서 학교 복합시설이라는 것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이제 학생 수 감소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라는 공간이 유휴 공간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내용에서도 지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되는 사회적 요구가 크고, 또한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라든가 여러 가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를테면 15분 도시 정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구들이라든가 사회적인 요구들이 학교 복합시설의 필요성을 더욱 많이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육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가 네. 합치된 그런 개념이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자, 홍인숙 의원님은 교육위원회 소속도 아니신데 어떻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체육을 전공하기도 했지만 학교 복합시설이라는 그 사업 개념보다는 먼저 그 학교 시설에 대한 지역의 그 개방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학교 수영장 지금 현재 이제 개방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금 도와 양행정시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관련 부서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회의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우리 고우숙 의원님께서 그 학교 복합시설 관련 토론회도 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이런 그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 그리고 그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학교 복합시설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낯설어 하실 텐데 사실 이게 예. 2000년대 초반 네, 학교 네, 네, 시설 네. 개방 네.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이긴 하죠. 가장 처음 문제는 단순히 학교 시설을 개방하자라는 데 논의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걸 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해보자라는 게 지금 이 문제의식인데요. 사실 그래도 낯설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고 과장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그 일반적인 학교 시설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그 학교 복합시설은 이제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제 근거해서 학교의 시설하여 이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 그리고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누가 어떻게 시설할 것인가 그리고 운영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고민해 있습니다. 현재 복합시설은 전국에 약 260여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서울, 경기가 다수 설치되어 있고 용도별로는 체육관과 공용주차장이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 그리고 수영장, 평생문화시설, 돌봄시설 등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이제 그 경과를 말씀드리게 되면 1999년도에 이제 교육청 주도의 재정 투자가 하면서도 좀 시작이 됐고
2006년도 기재부 주도의 BTL 사업하면서 이제 추진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생활 SOC 복합화 추진이 되었고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교육부에서 학교 복합시설 이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5개년 동안 추진하는 계획으로 이제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제 2023년부터 향후 5개년간 매년 40여 개씩 약 200여 개의 학교 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이제 재정 지원은 총 이제 1조 8천억으로 알고 있고요. 매년 3,600억 원씩 이제 아마 지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 복합시설은 2002년도에 개관된 금호초등학교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30학급에 550명인데 이제 사업비 그 당시가 이제 224억, 지하 3층, 지상 6층 정도로 해가지고 됐고 수영장, 실내 체육관, 문화센터, 주차장 시설이 지금 설치되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연간 이제 한 3천여 명이 그 운영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이용하고 있고 이제 운영 주체는 성동구청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운영 수입은 약 21억 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뭐 수영장이나 대관료, 주차장 시설에 이제 수입이 있고요. 운영비는 약 33억 원. 그래도 이제 운영비가 좀 많은 편입니다. 수입보다는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화성 송린 이움터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송린 중학교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송린 중학교는 39학급에 지금 1,077명이고요. 2019년 6월에 개관됐고 이제 총 사업비는 이제 250억 원 정도 이제 소요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지하 1층, 지상 5층, 그리고 이제 실내 체육관과 시청각실, 동아리실, 그리고 어린이집, 다 함께 돌봄 시설, 문화 카페 등이 이제 시설이 되어 있고 여기도 운영 주체는 이제 화성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이제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약 18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이제 2016년부터 동탄중앙 이움터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이제 호연 이움터 총 7개의 복합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학교와의 차이점이라면 아무래도 복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도 이제 문화생활 등과 이제 그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리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복합 시설이라고 하면 학교에다가 시설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학생들만 전적으로 이용했다면, 배타적으로 이용했다면 이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건데 문제는 그럼 아까 누가 짓느냐 그리고 운영을 누가 하느냐 이게 두 가지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교육비로 지원을 합니까? 예, 이제 아까 누가 지을 것인가, 예, 과연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를 좀 이제 확인이 된다면 저희 교육청과 같이 이제 학교의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국비와 지방비를 예, 같이 예. 해서 예. 짓고요. 그다음에 운영은 지금 보니까 대부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건 예. 다른 어떤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네, 여러 가지 합의가 된다면 그 운영 주체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쟁점이 가장 큰 쟁점이 누가 어떻게 그리고 누가 운영하느냐 요가 쟁점일 것 같습니다. 자, 전국에 지금 260곳이나 있다고 합니다. 제주에는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제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김명수 도서관으로 지금 등록돼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지금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사실 알고 보면 뭐 몇 곳이라기보다는 다양하게 지금 뭐 수영장 사례도 있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딱히 이제 몇 곳이다 하면 이제 규모 짓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 제주에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는데 지금 제주에는 지금 김영수 도서관 말고는 사실 꼽기도 좀 꿈낭, 어려운 예, 꿈낭도 있고 꿈낭도 이제 또 이제 체육관 또 수영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적 근거하에 이제 복합 시설이다는 부분을 단정기가 좀 힘든 여건이 이제 나중에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별법상의 어떤 교육교통교부세의 어떤 이제 지원이라든지 보통 복합시설 짓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지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고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있다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예, 말씀하시죠.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 이제 그 동안에 제주에서도 뭐 수영장을 짓거나 또는 체육관을 지을 때 이제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이제 예산을 약간 같이 분담하는 형태의 이런 형태로는 이제 지어졌었죠. 이제 평생교육 내지는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학교 복합시설법이 2021년부터 제정되고 있는데 이 법의 내용은 그간의 이런 재정 투자 정도를 좀 넘어서서 시설을 구축할 때부터 소유권과 운영권에 대한 협의를 지자체가 교육청과 함께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복합시설은 제주에 실은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때문에 이제 숫자를 딱 예시하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그거였던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국가정책 기본적으로 이 교육부에서 이제 5년간 200개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인데 그 지원 대상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구조적인 그 재정 지원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지만 저희 제주도 차원에서 지방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동안 이제 아까 김영수 도서관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학교 복합시설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왔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덧붙여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김영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968년도에 김영수 분께서 그 북초등학교에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었죠. 근데 2018년도에 도시재생 사업 이게 원도심의 어떤 활성화 그런 차원과 연계돼 가지고 이 부분을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서관을 좀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든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학교 복합시설이 법이 최근에 제정됐지만 우리는 그 이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돼 가지고 오가 있던 상황을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꿈낭도 이제 최근에 오픈했습니다만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주말에 이제 돌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기초해 가지고 지역의 부모들이 필요한 지금 현재는 꿈낭은 아라초등학교, 동흥초등학교 두 군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학교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학교들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게 되고 미래에 당연히 가야 될 길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기존 학교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걸 뛰어넘는 것이 학교 복합 시설이라고 개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볼 텐데 제주에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야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토론에 앞서서 먼저 아까 전국적인 사례를 과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 학교 복합 시설 운영에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가 평가를 통해서 한번 우리 논의를 한번 이어가 보죠. 기존에 있는 학교 이 복합시설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시나요? 사실 지금 다른 지역이라든지 마을을 사례를 지금 다른 패널 분들께서 좀 준비를 하실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라동 지금 꿈낭 아까 그 김양복 국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주말 거점 돌봄센터로 해서 지금 동흥초와 이 아라초에 그 꿈낭이라는 사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비록 지금 3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한 2달 정도밖에 지나진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지역적인 부분 그리고 도내에서 주중에도 학교를 가는데 또 주말까지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라든지 기타 또 그 꿈낭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교적 참여하는 학생들 아까 우리 김영국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라초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17개 학교에서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부족했던 돌봄 그 체계를 떠나서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하게 또 외부로도 나가고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안전적인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금 그 학부모라든지 그리고 그 참여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좀 높은 사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학교 복합 시설은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꿈낭과 김영수 마을 도서관을 넘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협력과 연결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지금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교육청보다는 제가 보기엔 더 많이 중요합니다. 그 예를 들면 타시도 같은 경우는 원도심 지역의 모델이 있고 또 새로 어떤 학교를 신설하는 지역의 모델이 있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부지는 교육청이 제공하고 거기에 시설을 지자체가 짓고 그 다음에 운영 주체를 위탁 운영을 하든지 지역 마을에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결과가 학교에 있는 학교 교육 활동에서는 좀 더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 과정에 연계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시설이 아닌 학교 이 마을 안에 있는 학교의 시설을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이제 평생 교육의 어떤 혜택이나 지역 어떤 공동체의 더 유기적인 관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법이 제시하고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좀 더 긴밀한 협력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제가 이게 여기 국장으로 오기 전에 유네스코에서 한 4년 근무를 네네. 했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파리에서 거주하면서 지금 애들도 학교를 보내고 느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저희 제주도에서 15분 도시를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파리에서 먼저 시작됐고 이제 그 취지가 이 자기가 15분 안에 있는 여가라든지 어떤 이제 뭐 건강적인 어떤 활동 그리고 애들 어떤 돌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틀이거든요. 뭐 여기는 이제 용어를 학교 복합 시설을 해가지고 중심을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커뮤니티 센터라는 기본 축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안에서 애들도 예를 들면 수요일 날은 수업을 안 하고 이제 바이올린을 배운다든지 이게 어떤 학교 축구 시설로 가가지고 운동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어떤 체육 활동과 예술 활동 그리고 자기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아예 수요를 할애하고 그에 대한 기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반들은 지자체에서 이제 조성을 하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전문가가 참여해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15분 도시로 이제 함축되어 나타난 부분인데 저희 제주도 도정도 저희 뭐 지사님 공약상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는 보고서 15분 도시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시 주역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읍면 지역까지 당연히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주에서 학교 복합 시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중점을 봐야 될까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사실 지금 학교 복합 시설이 이렇게 거론되고 관심 있게 된 게 그 학력 인구 감소라든지 그리고 지역 사회 해체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추진 배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아라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인구 소멸 위기보다는 한편으로 인구가 갑자기 급하게 이제 상승했으며 근데 거기에 또 생활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턱없이 부족한 부분에서 사실 학교 지금 복합 시설이 그렇다고 해서 아라초라든지 뭐 영평초 지역 내에 있는 학교 안에 또 시설할 수 있는 공간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꿈랑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 또 아라초 영평초에 아라중 영평초에 지금 수영장도 있습니다. 학교 수영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학교 생존 수영 정도로만 학생들의 그런 정도로만 지금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학교 복합 시설 우리 제주도만의 조금 다른 그 학교 복합 시설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용역 부분 뭐 학교 지금 수영장 용역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학교 그리고 교육청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델의 형식으로 지금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모든 곳에 다 필요하긴 할 텐데 만약에 예. 이처럼 이제 아라동처럼 인구가 많은 지역에 만약에 또 이런 시설이 집중이 되면 또 인구 집중 현상을 또 가속화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체 시급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과장님.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쨌든 도내 수영장이 학교에 지금 14개 정도 이제 설치가 돼 있는데 어쨌든 학교 생존 수영으로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어쨌든 학교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복합화 형식으로 운영하면 이런 것도 좀 풀어가야 될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이제 현재 학교 내에 있는 시설, 그러니까 신규 시설 짓는 거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것 같고 기존 시설도 학교 복합 시설로 인정하면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운영 방법을 복합화 형식으로 이제 도하고 지자체하고 이제 저희하고 이제 같이 협의해가지고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 수영장 14개 네 곳이 그러니까 제대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 의식인 거고요. 네. 저희가 이게 야가스는 인구 집중이다 이런 부분이 나온 이유가 어차피 이제 그런 지금 현재 필요한 시설들 이런 생활이라든지 어떤 교육, 뭐 돌봄, 건강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밀집된 곳이 특정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주택장이 들어서고 그냥 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15분 도시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분산의 기능도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예를 들면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 15분 도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이런 업무 이런 부분 같이 연계된다면은 충분히 이제 인구에 대한 분산 정책도 되고 자연스럽게 애들도 이제 그 학교란 공간에서 행복한 공간이 되고 또 부모들도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런 부분이 서로 이제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전체 도차원에서 마찬가지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전통적으로 볼 때 제가 문화국장도이기도 하지만 좀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다른 게 공동체 문화가 상당히 강조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촌동네 어떤 마을 운동장이나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노는 공간이었습니다. 체육 활동을 하든 문화 활동을 하든 애들이 이런 공간들이 이제 현대화되면서 사라졌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됐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래로 지향적으로 가려면은 결국은 읍면 지역이 15분 도시 기능이 또 가미되고 이제 학교 복합 시설이 더 많이 지어지고 이런 것이 될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 도에도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향. 고희석 의원님 우도 다녀오셨죠? 네, 이것 때문에 갔다 오신 거예요? 예, 네. 우도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디가 가장 필요하냐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영수 마을 도서관도 제일 처음에 생길 때 우리 마을에 지역의 여론이 그거였거든요. 공공 도서관이 없다. 근데 학교의 도서관을 방과 후에 마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에 넣어달라라는 요구를 학교와 협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우도 같은 경우도 지금 도서 지역이죠. 지역에서 요청이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365일 중에 190일은 학교 생활을 하는데 175일은 학교가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청소년 시설이 없어서 배를 타고 이제 성산이나 제주시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학교에 남아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방과 후나 방학 동안에 얼마든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복합시설을 만들자라는 제안이거든요. 이런 제안이 올 때 우리 행정의 역할은 그 제안을 잘 받아서 또 관련 법과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걸 만들면 된다. 지역에 필요한 요구를 받아서 학교 복합시설로 잘 만들어서 지역 주민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기회의 균등 이런 도서 지역이든 어디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어디가 가장 필요한가 그러면 필요성을 요구하는 곳에 이야기를 잘 들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도에서 우도 잠수화 시설의 지금 기능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 문화 복합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탈바꿈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 시설이거든요. 미래 지향적으로 현재 필요한 게 뭐냐의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특정해 가지고 이제 학교라는 어떤 그런 이름을 쓰고 복합 시설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정형화돼 가지고 토론의 어떤 주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이제 그 공동체 시설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그 지역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필요하느냐. 지금 과거에는 사실은 여가라든가 활동이라든지 어떤 문화 활동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 활동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은 문화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체육인들도 전문 체육이 아니라 일반인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당연히 흐름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지향점은 그걸로 가고 있다는 부분을 확실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 문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사실 관심을 갖게 되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네,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법률 개정까지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정부가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근데 지난해 보니까 제주도 신청도 안 했고 지난달 발표한 올해 1차 공모 결과에도 제주가 없더라고요. 올해도 신청 안 하신 거죠? 작년. 예, 현재까지는 신청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신청이 이제 2차 신청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이제 지자체와 이제 협력해서 사업을 이제 첫 번째 사업이 발굴돼야 될 걸로 봅니다. 저희가 신청을 뭐 하더라도 이제 국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방비로 이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방비로만 할 거면 굳이 뭐 중앙정부에 신청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이게 도의회에서 이슈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교육청은 보통교부금 특례에 따라서 별도 재정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굳이 공모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신청 안 할 겁니까? 어떻게 이게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 법에 기준해 가지고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문구를 좀 말씀드리면은 제주특별법에 보면은 이제 제 83조에 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에 교육부 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 분의 157로 산정한다. 이 말은 1.57%가 이미 교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합 시설을 위한 국가가 지원하는 그 목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제주도는 이미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기준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교육청과 같이 논의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학교 복합시설이라는 이 기능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 자체가 없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흐름 자체가 과거의 어떤 교육청이나 어떤 교육부에서 했던 부분들은 좀 약간 소외된 어떤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제도였죠, 사실. 하지만 이 법이 지금 설치된 부분들이 이 학교 복합시설 설치 이 법이 최근 몇 년 전에 2021년에 설치됐기 때문에 제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도 특별법에 2004년도에 지금 근거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 자체도 이제는 저희가 그럼 바꿀 수 있으면 바꾸자. 공격적으로 나가야지 결국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우선 공모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돈 관련된 부분들은 절충해 가면서 하는 걸로 정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그 지역 현안이라든지 사항에 해당하면 그 특별고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특별고부 또는 교육청 그 자체 예산으로 학교 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모를 신청 필요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타 도시의 경우 그 지자체와 교육청 공동 신청을 받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그 법적 근거로만 있다면 도청과 도교육청이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제주도는 아까 진행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 학교 복합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걸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지역 현안으로 생각하시고 그 행정과 교육청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습니다. 홍익 의원님 의견에 이제 덧붙이면은 이 학교 복합시설에 관련된 공모 자체를 교육부에서는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법은 2021년에 공포가 되었죠. 실제 이렇게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복합적인 역할을 갖는 학교 공간을 만들기 시작한 건 2018년, 2020년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여러 다양한 사례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그 다양한 사례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서 법이 제정됐고 법 제정 이후에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공모 작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가 갖고 있는 당면한 문제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1.57의 문제는 실은 그것보다는 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도 1.57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법상 규정을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하게 앞으로 발전해야 될 거란 게 주안점이라는 겁니다. 이 학교 복합시설이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고 계속 우리가 저희 교육부와 도가 관심을 가지면서 핵심적인 하나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정책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왜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냐면은 저희 지방에 있는 도만으로 힘듭니다. 법을 개정하든지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 거는 교육위원님 여기 의원님들 나와 계시지만 저희 국회의원님들 계시고 다양한 어떤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 조문을 좀 읽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적 과제는 지금 도출이 된 것 같고, 자, 이 문제는 제도적 개선 방향으로 행정에서 노력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당장 하반기 공모 사업에 지금 응모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응모한 상태가 아니고 응모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 도청과 아닙니까? 이제 그 준비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준비를 같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아까 자꾸 고희숙 의원님이 이건 되게 지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자체는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 개입하고 지원해야 되고 어떤 모형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에서 그럼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토론해 보죠. 아니, 저희가 일단 꿈낭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낭이 저희 지사님께서 대통령 주재하는 회의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제주가 전국 최초로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학교 복합시설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 꿈낭이라는 부분들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사실 지자체 예산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를 투입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범도시에 관련해 가지고 학교 복합시설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폐교라든지 읍면 지역에 대상으로 해가 저희가 할 겁니다. 예,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의지는 전국 지자체에 어디에 뒤지지도 않고 지방비를 투입하는 부분들도 아마 지자체보다 더 다른 지자체보다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단지 국별한 부분들을 많이 받아오면 많이 받아올수록 우리가 더 많은 곳에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 이제 어떤 시도를 할 건지는 아까 꿈낭이 예시했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갈 수 있고 아까 뭐 선진국의 커뮤니티 또 사례도 들었지만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사례 들었지만 요즘에 지역이 추구하는 특히 읍면 지역이 추구하는 욕구는 대단합니다. 과거의 어떤 학교도 뭐 예를 들면은 영농 교육의 중심이었지만 과거의 읍면 지역은 미래는 자신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교육 그리고 건강을 위한 어떤 헬스 이런 부분들의 요구가 마무리해 주시죠. 상당히 네. 큽니다. 이제 자, 그럼 이런 두 부분들에 분의 의원은 담당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볼까요? 네, 저는 지금 여기에 조금 덧붙이면 사실 영평초등학교가 지금은 수영장이 이제 학교 수영장이 되면서 그걸로 인한 부분이 뭐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학생 수가 많이 늘었고 또 거기 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기존 지금 학교 수영장이 지금 학교 복합시설 안에 그 준하는 시설로 저는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새로 뭔가를 시설하는 학교 안에 시설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주도와 교육청에서 협의를 통해서 그 지금 그 학교 수영장에 대한 활용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또 꿈낭이라는 그 모델을 확대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서 교육청 그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그리고 유관기관 간의 협력이 우리 고우수 의원님도 계속 강조하고 계시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초등 그 주말 돌봄 그 꿈낭과 거기에 지금 저는 학교 수영장에 관한 지금 지역 학교 수영장 관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대안이 아닌가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희숙 의원님. 네. 네. 이 학교 복합시설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소유권과 운영권과 관리의 문제, 운영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아까 1.57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그 김영부 국장님께서 지속 가능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라고 했을 때는 지속 가능한 학교 복합 시설을 만들어 가기 위한 예산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와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시설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관리 운영 주체에 대한 서로 간의 협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타시도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인재양성재단이라든가 이런 재단들이 만들어져서 이걸 위탁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제주만의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학교 복합시설이 미래에 와야 될 일이다.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요 두 가지 문제 그리고 지금 나올 얘기라고 봅니다. 안전의 문제와 관련돼서 또 어떻게 또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한꺼번에 주제를 다 말씀해 주시고 종합해 주셔가지고요. 하나씩 풀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아이디어를 낼 것이냐라는 부분 결국 가장 핵심적인 주민 요구인 것 같아요. 주민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아마 교육청과 제주도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협력해서 그 주민 요구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사업화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뭐 꿈남 같은 걸 확산하자, 뭐 폐교 시설을 활용하자, 수영장을 활용하자 이런 뭐 세부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교육청과 제주도가 학교와 마을 간에 어떻게 협력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정리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그걸 가지고 왔을 때 그다음 아까 운영 문제가 지금 제기됩니다. 운영 주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까 뭐 공단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토론해 보죠. 과정이. 네. 아까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어쨌든 지역에 요구하는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면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그 운동장을 이용한 이제 주차장 시설 같은 게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 상권, 그 지역의 상권과 이제 좀 연결시켜서 주간에는 이제 뭐 관광객들이 와서 세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는 이제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주차장 시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안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그 안전은 굉장히 강조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제 자, 안전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토론하기도 하고 두 번째 주제인 자 운영 주체의 문제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당히 쉬면서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금 이를 학교 수영장 관계가 사실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학교 수영장 문제를 풀 수 있으면은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풀릴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왜냐하면 학교 수영장은 그 자체가 운영 관리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시설비도 많이 들고 또 안전상의 어떤 문제가 같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 이번에 추경 때 보통 용역 사업 추경 때 반영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단위 방치를 받고 이제 이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도의 입장, 교육청의 입장, 그리고 학교장의 입장, 또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다 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이제 미래를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을 그러면은 차분히 하나하나 짚으면서 사행유예에서부터 안전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가에 의해 가지고 관련 전문가에 의해 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자. 그러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점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해결책을 내놓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34개소의 이제 수영장이 있습니다. 도내 수영장은 지금 현재 2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수영장이 9개, 그리고 이제 학교 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3개의 학교 운동장은 개방을 안 하고 있고 대정중학교 한 수영장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또 민간 수영장도 있습니다. 민간 수영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 공공수영장과 약간 접목되는 부분들은 그러면 사용료는 얼마나 했을 때 민간 수영장이 운영될 수 있는지까지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놓고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 사행 유지 관리에 따른 어떤 그런 거, 사행료, 그리고 관리 주체 이런 부분들까지 했을 때 좀 체계화된 답이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게 되면은 이제 올해 말까지 하면서 최대한 그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 의원님들 전문가 논의하면서 뭐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같이 이제 네, 그 부분 관련해 논의하고 하면은 큰 성과이지 않느냐 한 단계 좀 발전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 주체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죠? 예. 운영을 하게 되는 이제 학교의 복합시설의 이제 운영권은 어쨌든 저는 지자체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운영 주체가 되다 보면은 학생 중심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이 사용하게 되면 좀 제한적으로 오지 않을까.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처럼 용역에 왜 전문가에 의한 용역에도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교육청 입장, 도의 입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행정을 하면서 법의 기본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학교 복합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관리 법률에 의하면은 설치한 자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설치했다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이제 풀리거든요. 이게 이제까지 했던 부분의 패턴이고, 근데 이제 이용하는 부분들이 도민이고 관계자한테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은 것이냐? 이 법적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쯤 아까 용역이라는 부분을 저희도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풀어나갈 거 아니냐 한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이건 용역 보고서 나온 다음에 다시 또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 들어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예. 같아요. 예, 입장이 다르신 것 같아가지고 다음은 좀 마지막 그 쟁점일 수 있는데 사실 더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학교 시설을 일반한테 개방했을 때 가장 걸리는 문제 안전. 도대체 이거 누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이 문제가 운영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좋은 모델이 있을까요? 예, 아니, 좋은 모델은 지금 그 제주도에서는 뭐 김영수 마을도서관 얘기를 들 수 있고 이 고경우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학교라는 시설을 지금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를 봐야 됩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안전과 관리의 책임을 학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지역 주민까지 이렇게 개방하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까지 학교에서 그거를 이제 관리하고 거기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까지 책임을 진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개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교라는 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건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학교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 그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이거를 안전과 관리의 운영 책임을 맡아 주었을 때 그게 학교가 개방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고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자원의 한계와 여러 가지 내용상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라는 공간의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인가의 문제는 저는 지자체의 몫이 상당히 크고 지자체가 관리 운영과 안전에 대한 책임까지 감당해 줄 때 학교 시설은 개방 가능성이 더욱 열리고 학교와 지역에 더욱 유익한 이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 안전에 관여해서도 있지만 사고 났을 때 이 과연 그 책임의 소지 때문에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교육청의 지금 그 학교 시설이 이제 개방이 울타리가 이제 벗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도 관심 갖고 있지만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이 학교 사용하는 시간 외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하게 될 때가 거의 학생들이 없는 방과 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안전 관련, 운영 관련 그 인원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예산 관련도 이제 부재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저는 더 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행정시와 교육청과 같이 얘기를 해봤을 때 예산 부분이 되게 힘들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결국은 사고 나거나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의 소재가 더 부담스럽게 알겠습니다. 다가오는 걸로 본 의원이 결국 이 질문에 대한 건 김영국 국장님 또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지자체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고 하는 좀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관리 주체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안전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책임자가 이제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과거에 제주시에서 이제 청소 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안전과 가장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제 항상 이제 얽매여서 왜냐면은 우리 미화원 이제 그 당시에 450명의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도 매년 한 건씩 일어나고 중대사고도. 예, 그러면서 이제 노동위원회도 가서 이제 얘기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안전은 진짜 100번 조심하고 보시면 다 발생하는 이제 중요하구나. 또 사고가 또 발생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느껴가지고 사실 이 수영장 부분들 저희도 좀 용역을 좀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이런 게 너무 관가할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치밀하게 접근해야지만 된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양벌 규정입니다. 네, 해가지고 그렇죠. 관리 책임도 있지만 그 상해 기관장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결국은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 대정중학교가 지금 수영장이 아까 개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안전성과 전문적인 관리 이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걸 조심스럽게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도민 의견도 수렴하고 하겠습니다. 제도적 대안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같습니다. 자, 벌써 이제 토론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30초씩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과장님부터 30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어쨌든 학교 복합 시설 구축은 이제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이제 학교 마을 간의 협력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어쨌든 지자체는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사업으로 그리고 이제 교육청은 학생 중심을 위한 교육 시설로 이제 지역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랜드적인 역할을 만들 수 있게끔 어쨌든 마을과 연계한 교육 공동체 시설을 유치를 해서 어쨌든 공감성을 찾아 이제 추진해 나갈 때 좀 성공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인숙 의원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무엇보다 그 학교 복합 시설 관련해서 학교, 마을,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그 협력 그 관해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좀 느꼈던 건 결국은 그 현장에서 그리고 또 생활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안전한 생활 환경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저 또한 잘 살펴볼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희숙 의원님.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학령 인구 감소 시대, 또 인구 소멸이 얘기되는 시대에 제주에서의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학교의 아이들에게 더욱 행복한 교육, 그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치밀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길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양호 국장님. 저희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학교 복합시설이 추구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꿈낭도 사례도 있지만 15분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주도가 학교 그리고 지역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행복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낌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학교 시설 개방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 시작을 우리보다 반세기나 이른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단순한 학교 시설 개방에서 학교 시설의 복합 이용에 이르기까지 이 정치 사회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그대로 한국 사회에 접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건 주민들이 공간 요구에 대응하거나 지자체와 협력해서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학교 복합시설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일 겁니다. 이 학교 시설 개방과 시설 복합화가 갖는 교육 비전 그리고 사회 협력의 의미를 깊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중단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